지난 2020년 한 신입사원이 상사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식사 중 한 상사가 어디에 사느냐라며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는데요. 신입사원이 대답하자 다른 상사는 당시 자리에 없던 다른 부서 직원을 언급하면서 그 직원도 거기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신입사원보다 20세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는데요. 신입사원이 선을 그었지만 상사는 멈추지 않고 식사 내내 그 직원과 이어주려는 듯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여성은 소송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이게 이 신입사원이 2020년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 이듬해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옆 부서장을 비롯해서 상사 3명이랑 점심 식사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부서장 같은 경우엔 25년 차 간부였습니다. 신입사원이랑은 초면이었고요. 그런데 그 점심 식사 자리에서 이 신입사원한테 누구 씨는 어디에 사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무슨 역 근처에 사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이 부서장이 대뜸 모 직원도 거기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겁니다. 그 모 직원 같은 경우엔 그 당시 자리에는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 신입사원보다 20살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도 이 부서장은 뭔가 멈추지를 않고 식사 내내 그 직원이랑 신입사원을 엮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제가 그 내일 모레 50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네. 저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너 어디 살아? 그래서 아니 뭐 상암동 삽니다. 그럼 야, 얘 계속 상암동 살아. 야, 너 저도 싫어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사건 반영에서까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신입사원은 되게 싫었나 봐요. 그 얘기가 처음에. 근데 신입사원한테 이제 이 부서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치킨 좋아하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직원도 치킨 참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입사원이 선을 걷습니다.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만하라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스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부서장이 멈췄으면 다행인데 멈추지 않고 갑자기 여기서 주제를 바꿉니다. 그 친구 돈 많은데 그래도 안 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건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여성이 이제 저는 치킨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는 말로 욕을 한 거예요. 점잖게. 그렇죠. 그냥 그 입을 좀 닫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정도 되면은 본인이 감을 잡아가지고 그래 이제 화제를 다른 데 돌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집요하게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약간 천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분위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당 그 기업의 커뮤니티에 상당히 그 공론화가 됐고요. 이 사측은 인사 조치를 통해 가지고 두 사람을 분리했고 이 부서장에게 견책 3일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지금 이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신입 사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휴직까지 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손해배상까지 냈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그 감각이 없는 그 윗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그 우리 가족 여러분 딱 그 눈치 챙겨 진짜 눈치 챙기란 말을 이럴 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돼버린 겁니다. 이 신입 직원 같은 경우 당연히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1심, 항소심 다 모두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배상을 하라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 어떨 때 해당하냐면 이 상하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상사가 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직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완곡하게나마 이게 싫다라고 나 치킨 이제 싫어할래요라고 거부 의사 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상하 관계에 있어서 거부하기 힘든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되는 거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남녀 관계일 때는 아직까지 우리 법원은 남자 쪽이 조금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점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재판보고 봤을 때 나이도 안 따져, 환경도 안 따져, 돈만 많으면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는 이 직원 입장에서 얼마나 굴욕감이 느껴지겠어. 배상해줘야 된다고 그랬고 더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에서도요. 그 기업 내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다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교육 자료로 썼어요, 이 사례를. 진짜요. 자, 관련해서 이 부서장이 또 억울하다고 항변을 했다는데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요? 일단 우리가 성희롱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야한 농담 혹은 뭐 음란한 농담 같은 성적으로 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 이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희롱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하관계를 기초로 생기는 성적 굴욕감, 그다음에 느끼는 혐오감, 이런 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서장은 옛날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가 맞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성희롱이야. 나는 그 20살 높은 저 많은 직원하고 좀 잘해보라고 한 거지. 요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면서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교수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자,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꽃뱀에 엮이면 이건 또 뭘까요? 네, 또 다른 사건인데요.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에 그 서울대학교 교직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 부서의 실장이 입사한 지 3일째 된 피해자랑 이 식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 특정 성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이 피해자에게요. 그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꽃뱀한테 엮인 거다. 이 기관장은 어떤 부하 직원 만나느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관장님을 잘 보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이 같은 해 8월에 이 실장과 피해자의 공간 분리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걸 두고 이 실장은 피해자한테 기본이 없다, 버리장머리가 없다라면서 폭언까지 했습니다. 야, 진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진짜 있네요. 저도 이 사람이 한 얘기들을 몇 가지를 보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상하게 좀 꼬장꼬장한 이상한 어르신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희미한 기억 속에 그 수준의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는 능력이 떨어진다. 여자라서 이 일을 못한다. 이래서 여자들 데리고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수습 직원이었잖아요. 가정교육까지 언급을 합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계속 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꾸 말 대답하는 거 아닌데 뭐 대학 나왔냐?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연가 쓰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연가라는 걸 쓴다는 것은 쓸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직원이 가르쳐야 되는 교직원이 이런 황당한 말을 한두 마디가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 뻔히 듣는 데서도. 자, 그것도 서울대 교직원이. 자, 교수님,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가지고 이 서울대에서는 성희롱과 인권 침해성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그 이유로 2019년 3월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실장이라는 그 사람이 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일부 사유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하급자를 일 잘 하지 못하는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정직 3개월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갖다가 했다는데 글쎄요. 본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예. 자, 백 변호사님. 네. 꼭 그냥 이거예요. 아니, 후배 좀 혼내다 보면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저는 정직 3개월이 너무 가벼워서 문제면 문제지 이게 무겁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더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 일부 내용 사실도 아니고 나는 하급자를 좀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덕이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는 건데 꽃뱀이라고 얘기한 건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아까 꽃뱀 관련 얘기를 한 걸. 동석한 사람들도 다 이해했고요. 다 들었고. 이거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의 근무 의욕까지 다 떨어뜨리는 조직 문화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심대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원고의 청구는 당연히 기각이었던 겁니다. 아유, 조금 진짜 좀 사건 반장 좀 잘 보세요. 예. 자,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